환자분들 중에 앉아 계실 때 엉덩이 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내원을 합니다. 흔히 좌골결절, 그러니까 좌골점액낭염 혹은 좌골윤활낭염 이런 진단을 받고서 내원하시는데요. 일반적인 시술 치료 후에는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 통증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좌골결절 주변의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부위의 통증은 대부분 좌골점액낭염으로 진단받고 오십니다. 수험생분이나 아니면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 오래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특히나 딱딱한 표면에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데요. 이 좌골 쪽은 바닥에 닿는 면이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물주머니가 있거든요. 그 물주머니가 점액낭인 겁니다. 이 점액낭에 계속적인 마찰이 일어나고 자극들이 생기게 되면 붓거나 열감이 생기는 거죠. 오래 앉아 있는 경우 아니면 지속적인 마찰이 있는 경우, 특히 자전거를 오래 타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흔합니다. 이 좌골결절에는 햄스트링의 근육이 부착을 하게 됩니다. 과사용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햄스트링의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좌골점액낭염과 마찬가지로 오래 앉아 있거나 엉덩이를 움직일 때 통증이 나타나며 특히 허벅지 약간 뒤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햄스트링이 과사용되는 경우가 허리가 안 좋거나 둥근의 안정성 근육이 매우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안정성을 자꾸 햄스트링이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힘줄에 자극들이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햄스트링 힘줄염과 비슷한 건데요. 그 주변에 잘못된 힘들을 받게 되면서 근막이 유착되거나 곽인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손상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섬유화가 계속되거나 유착 조직들이 생성이 되게 되면 좌골 주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조금만 압박이 가해져도 통증을 호소하곤 하죠. 이 좌골결절 주변에는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 좌골 부위 통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다리 뒤쪽으로 뻗치는 저릿한 통증 혹은 다리의 근력 약화 그리고 감각 이상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변 혈관들의 기질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학회에서는 이 주변에 정맥들이 압박을 받게 되어 기질적으로 변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류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역류들이 신경들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변을 다 치료해도 여전히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관절 및 체형 문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요. 좌골결절 부위의 통증을 단순히 엉덩이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체중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국소 근육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근육들은 배와 허리 주변에 분포하면서 우리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주는 복강내압이라고 하는 압력을 형성해줍니다. 정리하자면 이 복강내압이 약해질 경우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코어 근육,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코어 근육이 약해져서 복강내압이 떨어지게 되면 앉아있을 때 체중이 분산되지 못하고 엉덩이, 특히 좌골 부위로 모두 압박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복강내압이 제대로 있을 경우는 우리 상체 무게를 복강내압에서 대부분 담당을 합니다. 가장 큰 무게를 복강내압이 버텨주기 때문에 좌골결절에 걸리는 힘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실제로 코어가 강해지면서 복강내압이 채워지게 되면 체중을 어느 정도 분담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엉덩이에 걸리는 압력이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복강내압이 약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관절의 안정성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햄스트링의 부착부가 곽인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햄스트링 힘줄염, 이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만성화되신 분들은 단순히 좌골 부위의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치료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복강내압을 정상화시키는 기능재활 훈련이 병행돼야 돼요. 근데 이런 기능재활을 어떻게 하느냐, 플랭크를 하면 코어가 길러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코어 레벨이 망가지게 되면 플랭크라는 운동은 너무 부하가 강한 운동이 돼요. 따라서 하늘 보고 누워서 하시는 운동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데드버그 홀드라고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냥 다리를 들고 버티는 운동인데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허리로 힘이 다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환자분의 능력에 따라서 그런 움직임의 강도나 범위를 꼭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낮은 부하의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정상 복강내압을 찾기까지 꾸준히 재활받고 집에서 운동을 해주셔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짧지가 않아요. 그분은 정상 복강내압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관절의 힘, 예를 들면 허리 관절이나 천장관절의 힘, 아니면 고관절의 인대들의 수동적인 힘들로 버티고 계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잘못된 움직임 패턴들을 다시 수정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재활의 목표입니다. 저도 이 주제를 하면서 몇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잘 몰랐던 시절에는 시술만 해주고 통증을 줄였던 과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무리를 하게 되면 계속 반복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불편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기는 하셨어요. 혹시 주변에 반복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